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팀 오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해외발 훈풍으로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휘청거렸던 국내 증시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것은 물론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연내에 일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7.27포인트, 0.93% 뛴 1878.1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주식 쇼핑에 나서며 1,700억 원 순매수,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8일째 팔자를 외치며 1,300억 원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고 개인도 38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에서 1,600억 원, 비차익 거래로 1,268억 원 등 총 2,868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29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업종은 건설업종이었는데요. 내년 수주지역 다변화와 개발형 수의계약 방식의 프로젝트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힘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조선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STX 조선해양이 5.03% 뛴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음식료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견주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대상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9% 넘게 급등했고 삼립식품과 하이트진로, 오뚜기, 삼양식품 등 3에서 4% 상승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며 반등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다만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남아있어 단기간에 탄력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최근 기관의 물량 폭탄으로 급락했던 코스닥도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자세한 코스닥 시황도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 확대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15포인트, 2.1% 오른 493.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500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150억 원의 물량을 쓸어 담으며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IT 부품과 의료정밀기기, 음식료 담배, 소프트웨어 업종이 오름폭이 컸습니다. 엔터 업종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3일 연속 하한가의 문매를 맞은 SM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넘게 올랐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3% 뒤로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플렉스컴이 삼성전자가 베트남 휴대전화 공장 확충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실리콘웍스는 LG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으로 물량 부담 이슈가 해소되면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후너스는 최대 주주의 지분 전량 매각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고 상장 이틀째인 맥스로텍은 공모가 대비 높은 시초가 부담으로 연일 급락하면서 공모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기간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재정절벽으로 위축돼 있는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2월 말 크리스마스까지가 미 연말 쇼핑 대목으로 꼽히며 유통업계 매출 중 3분의 1이 이 기간에 몰립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연중 첫 흑자를 낸다고 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데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재정 절벽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e fiscal cliff is now going to exacerbate the fears that were embedded during the election. The fears around the economy during the election are only going to be exacerbated as more and more we hear about the cliff. And shoppers will look at that credit card and turn it over 2 or 3 times before they swipe it. 실제로 전미소매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는 1억 4,700만 명으로 지난해 1억 5,200만 명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다소 저조한 4.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한 뒤 경기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어 오히려 쇼핑 시즌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재정절벽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협의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경기가 회복된다면 재정절벽으로 위축된 현 시장도 반전을 꾀할 수 있어 올 연말 얼마나 소비자들의 지갑 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우리나라도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최근에는 유통산업 규제와 같은 악재까지 겹치며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유통주 전망 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에 비해 유통업종들의 뚜렷한 회복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백화점이 최근 매출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심리 개선이라기보다는 때이른 강추위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유통업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추워진 날씨 탓에 패션과 화장품과 같은 백화점 주요 수익원은 홈쇼핑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현상을 기저적으로 유통업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유통업종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 보면서 내년 하반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각종 규제에 초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영업일수 제한에 이어 밤 10시 이후 영업 규제가 생기면서 대형마트는 재고 손실 부담 등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탓에 유통업종 주가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겨울 매출에 의한 소폭 반등세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절벽 관련 이슈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이 같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등락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바닥에 대한 기대와 예상보다 약한 회복이 반복되면서 유통을 비롯한 경기 민감 소비재 종목들의 주가 역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철강과 조선업이 끝없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영업이익 급감의 초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일부 업계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선 철강업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상당 기간 업황부진을 점쳤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효자업종인 철강과 조선업이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3분기 영업이익이 25% 가까이 급감한 데 이어 비주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고 동부제철도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업계 전반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단기적으로 1년 내에 그 수요를 흡수할 만한 인프라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 아니면 다른 제조업들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 시점에 보면 일단은 원료 투입 단가나 아니면 지금의 제품 단가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되는 어닝 쇼크에 철강업체 주가도 일제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말 이후 38% 넘게 주가가 추락했고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도 유럽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40에서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포스코의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37% 줄어든 5,100억 원, 내년에도 평균 7천억 원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선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3분기 실적 실망감 속에 지난 15일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20만 원이 무너지는 등 체면을 구겼습니다. 유럽이나 전반적인 선박 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 시장이 계속 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형을 지킬 만큼의 충분한 수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선주가 여기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횡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 수주 실적은 연간 목표액의 57% 수준으로 이대로면 4분기에도 어닝쇼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선시장 불황에 이어 해양 플랜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과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철강과 조선업계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 PC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납품업체 중에는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한 아바텍이 태블릿 PC 성장의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아바텍 구미 공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아바텍 공장. 대기업 납품 제품을 담은 스티로폼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블릿 PC의 패널을 깎고 코팅하는 핵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등 태블릿 PC가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작업량도 늘어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바텍은 몇 년 전만 해도 PDP-TV 부품을 주로 생산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태블릿 PC 부품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패널의 두께를 줄이고 오작동을 막기 위한 코팅 부분에서는 다른 부품 회사가 따라잡기 힘든 기술력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국내에선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 공정에서 패널을 깎고 코팅까지 함께 처리해 경제성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자체 개발 기술에 2대 주주인 LG 디스플레이와의 공동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그 효과는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 매출이 약 440억, 영업이익 65억입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 매출은 약 180%,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은 금년 대비 약 200% 정도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바텍의 뛰어난 기술에 효율성을 겸비한 경쟁력이 돋보인다며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고 있는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구글, 킨들 파이어 이런 쪽 태블릿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아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텍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화 유리 시장에도 뛰어들었으며 시험 생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매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타블렛 PC용 카바그라스 사업에 대한 부분과 G2 타입의 터치 파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용 유리에 에너지 절감 기능성 코팅을 채용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렇다 할 경쟁사가 없어 내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아바텍. 대기업과 해외 업체들 틈에서 즐거운 반란을 꿈꾸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